치매 오진으로 한 노인의 인생 파탄. 제가 처음 병원에 갔던 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등을 감싸주었고 병원 앞 은행나무는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단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기억력이 조금 가물가물해진 게 신경 쓰이긴 했지만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큰일은 아니겠지.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저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짧게 물었습니다. 요즘 날짜나 요일을 헷갈리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며칠 전에도 손주 생일 날짜를 하루 착각했어요. 나이 드니까 그렇죠, 뭐. 그러자 그는 아무런 말 없이 메모를 하더니 몇 가지 검사를 더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종이에 그려진 시계를 맞추라는 검사, 단어를 반복해서 외우라는 검사, 숫자를 거꾸로 세라는 검사. 저는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검사관은 시계처럼 냉정했습니다. 조금 더 집중해 보세요, 어르신. 그 말에 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진실님,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조기 치매 소견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오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부터 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야죠, 아버님. 그날 저는 평생을 함께했던 낡은 차의 핸들을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운전은 제 자유였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제 손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가족들은 제게 모든 결정을 맡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고 약속을 잡을 때마다 혼자 가시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보호받는 사람이 아닌 감시받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치매라고 하기엔 저는 여전히 집안일도 거뜬히 했고 신문을 읽고 손주 이름도 다 외웠습니다. 가끔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뿐이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저를 잃어버린 노인으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병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섭더군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다른 병원을 찾았습니다. 조용한 신경과 의사 한 분이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며칠 뒤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김어르신, 이전 병원의 진단은 잘못되었습니다. 치매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허무함이었습니다. 그 몇 달 동안 저는 치매 환자로 살았고 그 사이 가족들과의 신뢰도 제 자존심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다행이에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저를 더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병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의 의심이었다. 내 인생의 일부는 오진으로 인해 이미 지워져 버렸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들은 출근 전마다 아버지, 가습을 꼭 끄세요라고 말했고 며느리는 냉장고에 커다란 메모지를 붙여놓았습니다. 약시간 불확인 외출 시 문단속. 그 메모는 처음엔 배려로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감시의 낙인처럼 보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으면 가족들이 낮은 목소리로 제 얘기를 하는 게 들렸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좀 느리시더라.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했으니 조심해야죠. 저는 그럴 때마다 일부러 신문을 더 크게 펼쳤습니다. 마치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는 척이라도 해야 제 마음이 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동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매주 하던 장기 모임이었죠.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다들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형님, 몸 괜찮으시다면서요? 그 말 속엔 걱정보다도 거리두기가 느껴졌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치매라더라. 요즘은 그 병도 초기엔 괜찮다던데. 그들의 말이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 모임은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핑계만 돌아왔고 카페에 가면 혼자 나오셨네요. 라는 말에 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멀쩡했는데 세상은 저를 이미 잃어버린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손주의 눈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나 기억 못하면 어떡해? 그 아이의 순수한 질문은 칼날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제 자신이 이 집안에서 존재하지만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말을 하면 자꾸 확인당하고 기억을 되짚어야 했으니까요. 아버지, 그 얘기 전에 하셨잖아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제자리에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아들이 회사에 가며 제게 부탁했습니다. 택배 오면 대신 받아주세요. 저는 분명히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그 상자가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혹시 그 상자 보셨어요? 거기에 중요한 서류가 있었어요. 저는 분명 현관 앞에 뒀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깜빡하신 거 아닐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택배 기사가 착각해 다른 집에 두었던 걸로 밝혀졌지만 그때도 아무도 제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행이다라는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상해진 걸까? 아니면 세상이 나를 이상하게 만든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병이 있어도 존중받을 수 있지만 의심받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구나.
그때 처음으로 마음속에 한 줄의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반드시 증명해 보여야 한다. 그 결심이 이후 제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안엔 묘한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는 생존의 본능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싸움이었죠. 아침 식탁에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병원을 다시 가보고 싶구나. 내가 직접 다른 곳에서 검사를 받아보려 한다. 아들은 커피잔을 들고 잠시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뭐 아버지 마음이 편하시다면야. 하지만 그 말 뒤엔 보이지 않는 의심의 그림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조차도 제가 단순히 불안해서 그러는 거라 생각했겠지요. 저는 며칠간 인터넷을 뒤지고 지인에게 연락해 신경과 전문의로 이름난 병원을 찾아냈습니다. 예약을 잡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과 함께 오셔야 합니다.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갑니다. 내일은 내가 합니다. 병원 대기실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며 앉아 있을 때 제 옆에 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도 치매 검사 받으러 오셨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요, 저는 저 자신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 그리고 MRI 촬영까지. 며칠 후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긴장보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의사는 제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전 병원 기록을 보니 약물 부작용과 피로 상태에서 검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치매 진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먼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으로 차가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내 삶은 뭐였나? 나를 의심한 가족, 떠난 친구들, 그리고 잃어버린 나의 시간들. 의사는 진지하게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심리적 충격이 더 클 겁니다. 오지는 때때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쓰라릴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더 늙은 얼굴,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복수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누군가를 해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회복하는 복수, 나 자신을 되찾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 하지만 세상은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제는 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 것이다. 그들이 나를 의심한 만큼 나는 진실로 그들을 흔들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 진단서를 봉투에 넣고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다 그것을 보고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짜 결과다. 이제부터 우리가 누가 틀렸는지 확인하자꾸나. 그날 이후 저는 다시 걸음을 뗐습니다. 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향해 나아가는 길, 그건 단순히 오진의 복구가 아니라 존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흐렸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제 속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딸은 출근 전 제 약을 챙겨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점심은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가 나간 뒤에는 냉장고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어디 있었지? 그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의사에게 들은 치매 초기라는 말이 귓가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어제 먹은 반찬도 기억하고 뉴스 앵커 이름도 다 외우는데 그게 치매라니요. 그런데 그날 오후 딸이 퇴근하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왜 가스불을 켜놓으셨어요? 냄비가 다 탔잖아요. 이러다 큰일 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랬구나. 그 말이 나오자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딸은 제 방문을 조용히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요양원을 알아봐야 하나?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자식 위에 일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쓸모없는 노인이 되어버린 걸까요? 나는 가만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당신이 알려줄 수 있나요?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어제의 나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속에는 두려움보다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지 않겠다. 이 병이 날 정의하게 두지 않겠다. 그때부터 저는 작은 수첩을 하나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내가 나를 잃지 않기 위한 싸움이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펜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제 의지는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딸이 제 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이미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첩 한 권을 펼쳐놓고 볼펜을 쥔 채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가고 있었지요. 오늘은 4월 17일. 날씨 흐림. 딸이 미역국을 끓여줌. 고맙다고 말했다. 딸은 제 뒤에서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다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잊어도 이건 안 잊잖아.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제 기억을 가져가도 제 마음까지는 빼앗지 못한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다녀왔다. 의사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대답했다. 아직 괜찮다. 딸이 웃었다. 나도 웃었다.
그게 오늘의 전부다. 그 수첩은 어느새 3권이 되었고 딸은 그것을 몰래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더군요. 며칠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댓글을 달기 시작한 겁니다. 선생님, 당신의 기록을 읽고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치매 초기이신데 용기를 얻었어요. 기억이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수첩은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을 잃어가는 아버지의 일기라는 제목으로 방송에 초대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억이 점점 사라지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렵죠. 하지만 더 두려운 건 내가 살아있으면서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씁니다. 제가 살았다는 증거를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리고 글씨가 비뚤어져도 상관없었습니다. 그건 제 마지막 싸움이자 제 이름을 지키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딸은 어느 날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기록은 우리 가족의 교과서예요. 잊는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로 배우는 거였네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이름을 잊어도 사랑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첩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마음은 여전히 따뜻하다. 오늘도 나는 나를 기억하기로 한다. 제 일기가 세상에 알려진 지 몇 달이 지나고 저는 평소처럼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제게 뜻밖의 말을 꺼내셨습니다. 어르신 요양원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의 일기를 교재로 쓰고 싶다고 하네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하루를 잊지 않기 위해 끄적였던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낯설었거든요. 며칠 뒤 딸이 제 손을 잡고 작은 강당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요양원 직원들과 젊은 간호사들, 그리고 치매 환자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는 제 일기의 일부가 자막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죠. 딸이 미소를 지었다. 나도 따라서 웃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다. 행사가 끝나고 한 젊은 간호사가 제 앞에 다가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솔직히 치매 환자분들을 돌보는 게 버거웠어요. 하지만 선생님 일기를 읽고 나서야 그분들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잊을 뿐이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날 이후로 그 요양원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억 수첩을 만들어준 것이지요. 그들은 환자에게 매일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냄새가 기억나세요? 오늘은 어떤 색이 보였나요? 그렇게 잊히는 대신 다시 배우는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이후 방송에서는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그 문장은 방송의 마지막 자막으로 올라갔습니다. 딸은 방송이 끝난 뒤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세상이 아버지를 기억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득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억울한 오진으로 가족과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날들. 하지만 이제 그 상처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수첩을 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치매 환자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느끼는 사람이다. 내 이름은 아직 여기 있다. 그날 아침 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의 일기를 참고해서 치매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싶다고 하네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 하루를 기록하며 스스로를 지켜왔을 뿐인데 그 글이 이제는 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청 담당자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선생님,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 일기를 통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환자 개개인의 기억과 감정을 기록하고 그에 맞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치매라는 진단 때문에 사회와 가족 모두에게 잊혀진 존재가 된 듯 느껴졌지만 이제는 제 이야기가 실제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벅찼습니다.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수첩에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날짜와 시간, 작은 사건, 느낌, 사람들과의 대화까지 꼼꼼히 적었습니다. 그 기록은 담당자들에게 전달되었고 새로운 치매 돌봄 서비스 개발과 정책 보고서에 참고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몇 주 뒤 뉴스에서는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한 치매 환자의 일기, 전국 요양원과 치매 정책 개선의 계기 되다. 제 마음 속에는 감격과 함께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억울한 오진과 낯선 진단 속에서 시작된 기록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록했을 뿐인데 세상이 그것을 기억하고 또 바꾸고 있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질 수 있어도 진심과 행동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그날 아침 딸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할머니가 오셨어요. 아버지 일기 얘기를 듣고 오셨대요. 몇 년 전 제가 치매 오진으로 혼란스러웠을 때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마음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시절의 상처는 깊었고 말 한마디로도 화가 치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기록을 읽고 그 안에서 저의 마음과 고통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딸과 함께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쌓였던 분노와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서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날 오후 우리는 거실에 앉아 오랜만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에 오진 병원에서의 오해, 그리고 제 일기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저는 그 눈물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딸은 중간중간 저와 어머니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가족을 갈라놓을 수도 있었지만 제 진심을 기록으로 남긴 덕분에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수첩을 펼치며 적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만났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해와 사랑이 그 빈틈을 채우고 있다. 창밖에는 잔잔한 바람과 달빛이 비쳤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고통보다 평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일기 한 권이 제 기억과 삶뿐 아니라 가족의 마음까지 치유한 것입니다.